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두 번째 진화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자가 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알파고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테슬라의 FSD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1월 15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FSD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 하는 내용을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것이 아주 혁신적인 기술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과감하게 레이더와 라이더를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카메라로 시각화하는 퓨어 비전 시스템으로 FSD 신경망 훈련을 시켜왔는데요. 테슬라 퓨어 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센서로 얻어진 2D 이미지를 수도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서 3D로 재구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 정밀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수도라이다 기술은 2D 이미지에 깊이인 뎁스 값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3D로 변환해서 인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수도라이다 기술로 얻어진 3D 데이터가 실제 라이더 값에 가까워지면서 이 테슬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퓨어 비전 시스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 FSD에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코드에 의지하던 부분까지 완전히 인공지능 코딩으로 대체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과거에 구글 딥마인드가 만들었던 알파고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요, 알파벳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든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죠. 자, 이 CEO는 데미스 그 하사비스입니다. 과거 학생 시절에 체스 선수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8살 때 체스 토너먼트에서 얻은 상금으로 첫 번째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이 컴퓨터 업계로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컴퓨터가 마음의 힘을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마법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가상환경과 게임은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완벽한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벽돌 깨기 게임을 보여주면서 인공지능 알파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옥스퍼드 학생들조차도 굉장히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AI는 처음 100번의 게임에서는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00번을 게임을 시키게 되니까 인간만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0번 더해서 500번을 게임을 하고 난 후에는 이 터널을 파고 벽 뒤로 이제 공을 넣어서 벽돌을 깨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습을 하니까 더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AI가 게임에서 뭔가를 배웠고, 이러한 일반적인 AI의 잠재력은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복잡한 게임인 프로 바둑에 AI가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AI 연구에 가장 오래되고 큰 도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 알파고 프로젝트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유럽 바둑 챔피언을 지냈던 판 후이가 알파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급속히 진행되게 됩니다. 자, 판 후이는 엔지니어를 대신해서 알파고와 바둑을 두면서 이 알파고의 약점을 보완하고요. 완벽한 바둑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딥마인드는 일종의 그 AI를 위한 아폴로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파고 프로젝트는 인간의 지능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요. 인공적으로 재창조하려는 시도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알파고는 먼저 인간이 만든 그 수많은 코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바둑은 체스와 비교할 때 한정 위치에서 가능한 이동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체스에서 이동수가 20개라면은 바둑에서는 이동수가 200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드에서 가능한 수가 다 합치게 되면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를 가져와서 100만 년 동안 실행하더라도 이 바둑에서 가능한 모든 변형을 계산하기에는 컴퓨팅 성능이 충분치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바둑판에 있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자, 딥마인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직관으로 하는 일을 흉내낼 수 있는 영리한 알고리즘을 고안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럽 바둑 챔피언이었던 판후이가 이 알파고와 먼저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5게임을 하는데 5게임을 다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식이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바둑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자, 알파고는요, 과거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IBM 컴퓨터가 이기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입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약 10만 개의 바둑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여주고요. 처음에는 인간 플레이어를 모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만든 어떤 오류에서 또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 자가 강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버전과 수백만 번 대결하면서 스스로 이제 배우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얼드 에카데미스는요, 알파고가 만들어내는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파고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핵심 기술은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것은 아까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그 신경망 과도 이제 관련이 있죠. 근본적으로 인간 두뇌의 그 뉴런 랩을 이제 모방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이제 컴퓨팅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신경망 훈련이 빠른 시간에 가능해지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컴퓨팅 능력이 뒷받침해 주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컴퓨팅 능력이 좋아지니까 이런 신경망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알파고가 이제 바둑 최고 전문가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딥마인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쪽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해 왔죠. 그러면서 이 알파고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세돌과의 매치를 계획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이 알파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이 자체 개선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이제 컸죠. 자, 그런데 이 이세돌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 딥마인드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인간이 만든 코드에 더 이상 인공지능이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이죠. 자,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든 코드를 스스로 만든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인간 프로기사인 이세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신경망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이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인공지능 알파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바로 알파고가 스스로 인공신경망을 통해 만든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서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지의 그런 여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완전히 알파고에게 넘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바로 알파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결과는요, 모두가 다 아시는 바대로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이 4대1, 알파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알파고의 승리로 인공지능의 완성은 결국 알고리즘의 생성 주체를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넘기는 단계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알파고 성공으로 알파벳의 주가는요, 그때의 3배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3배 수준. 따라서 인공지능 비즈니스는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테슬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의 그 완성이라는 것은 알고리즘 생성 주체를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넘기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월 15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죠. 테슬라 FSD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앞에서 그 알파고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만든 코드에 의지하던 부분까지 이제는 완전히 인공지능 코딩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바로 이제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장 산업을요, 앙드레 코스달리는 바로 부자가 될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테슬라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두 번째 진화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과거의 알파고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인간이 했던 코딩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만이 이 인공지능이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 테슬라 인공지능 비즈니스도 이러한 두 번째 진화 단계를 앞두고 있고 진입을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것을 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알파고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테슬라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두 번째 진화 단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